자, 그런데 이제, 야, 그럼 백모는 어떻게 백신 그거 문제 있다는 얘기 못 들었어? 그거 문제 많어. 그래서 이제 찬반이 있죠. 찬반. 찬반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시다시피 사용된 기술은 첨단 생명공학입니다. 저는 이제 첨단 생명공학 백신만 이제 규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뭐 중국에서 만든다는 뭐 믿을 수 없는 백신, 러시아에서 만든다는 믿을 수 없는 백신 이런 건 생각 안 합니다. 회사로 보면 모더나,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어디예요? 존슨앤존슨, 얀센이라 그러기도 하죠. 그 4개 회사고요. 또 다른 형태의 첨단 생명공학 백신인 사노피와 노바백스는 이제 그 형태가 또 나오면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4개 회사, 앞으로 더 나오면 한 6개 회사 정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국한시켜서. 그 중에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게 mRNA 방식을 쓰는 모더나, 파이자, 그 다음에 앞으로 몇 달 안에 나올 게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입니다. 그건 DNA 방식입니다. 이거 뭐냐면은 결국 mRNA, DNA를 우리 몸에 넣어서 우리 몸 자체가 스스로 목표 단백질, 이 경우에는 이제 항원 단백질이 S 단백질입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달라붙을 때 사용하려고 분비하는 단백질입니다. 그 항원 단백질에 대한 항체 단백질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목표 단백질은 S 단백질에 대한 항체 단백질이죠. 그 S 단백질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무력화시키냐? 이제 S 단백질이 이렇게 바이러스 앞에 있는 빨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대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면 그 빨대 앞에다가 마개를 딱딱딱딱 꽂아주면 빨대가 못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그 마개, 그게 항체죠.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이게 왜 첨단 생명공학이냐? 이거 무시무시합니다. 우리 몸으로 하여금 이때까지 안 만들던 혹은 우리 몸이 만들어 왔던 특정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도록 명령서를 조작해 주는 거거든요. 명령을. 단백질 합성 정보 혹은 단백질 합성 명령을 조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항암 치료, 재활 보강 치료, 심장 주변에 좀 근육을 좀 많이 해줘야겠다. 혹은 인대가 끊어졌는데 인대 주변에 인대 근육을 해줘야겠다. 항암 치료, 암세포 주변으로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화학물질이 주변 세포를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주면서 거기다가 화학물질, 암세포의 키모테라피, 그러니까 화학물질로 암세포를 때려버리겠다. 뭐 이런 거죠. 혹은 암세포 자체가 자기를 죽이는 단백질을 만들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암세포에 겨냥해 갖고 암세포가 스스로를 죽이는 단백질을 만들도록 머리를 꼬아버리는 거죠. 암세포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생명이 무지막지하게 연장될 수 있겠죠. 뭐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같이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그 이빨에 뿌리가 이렇게 녹아서 이렇게 아래로 처지잖아요. 거기 다시 그 잇몸이 자라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생명이 엄청 연장되는 거예요. 제약의 새로운 지평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무시무시한 그 함의를 가진 그 방식입니다. 기술입니다. 그게 요번에 코로나를 계기로 퍽 하고 어떤 그 장애물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류의 첨단 생명공학 백신에 대해서 2종류의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반대는 뭐냐면은 야, 이런 정도면 이게 창조주의 영역을 너무 깊게 건드렸다. 그래서 난 기분이 안 좋아. 난 그렇게까지 하고 살고 싶지 않아. 이럴 수 있어요. 저는 그거 극도로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나 백신 맞기 싫어 하는 분들은 저는 극도로 존중해요. 저만 해도요, 백신은 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이런 종류의 게 많이 나와가지고 돈을 좀 주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랑도 관계가 있냐면요. 돼지 콩팥을 인간한테 옮겼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인간에게 없는 돼지 콩팥 바이러스들을 어떻게 잡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돼지 콩팥 바이러스를 잡아낼 수 있는 단백질을 돼지 이식되는 돼지 콩팥에 심으면 돼지 콩팥을 인간한테 바로 옮길 수 있어요. 콩팥 정도는 뭐 이식 받을 수 있지만 뭐 뇌에다 대고도 이상한 짓 하고 뭐하고 해서 갑자기 제가 꽤 멀쩡한 상태로 130년, 140년 산다. 저는 좀 퀘스천 마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상당히 건강하더라도 사람이 한 75살, 뭐 73살 정도까지 사회활동을 좀 액티브하게 하고 그 다음 보면은 완전히 뒤로 물러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뒤로 물러난 상태에서는 죽음이라는 게 언제 와도 상관없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이 들여가지고 막 부속품 바꿔 끼워가면서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고요. 올해라는 게 이미 80년도 굉장히 오랜 건데 90년도, 100년도 그거보다 더 오래 억지로. 똑같죠. 종교적 신념 가진 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케이 그 백신 들어먹는 거 같긴 한데 그거 창조주의 영역을 건드렸어. 그러니까 난 싫어. 기분 나빠. 나 그렇게까지 하고서 병 안 걸리는 거 싫어. 이렇게 선택을 할 자유를 우리가 존중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백신 접종을 이건 개인 자유로 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 민주당 국회의원의 하나가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그건 테러범으로 간주해야 된다. 그건 거의 뭐 김일성 인민군 하사관 같은 소리죠. 인간이 이런 그 어떤 신념 조금 더 깊게 가면 신앙과 종교, 영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부분은 북한으로 이민 가시길 원합니다. 제가 그 말 보고서 야, 이 자는 이건 김일성 영성교 하사관 같은 자일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런 반대 말고요. 과학적 회의에 의한 반대가 있어요. 그거 뭐 부작용 많대더라. 그거 돌연변이에 약하대더라. 그거 뭐 이런 종류의 반대가 있어요. 저는 이 과학적 회의를 내세운 반대는 루머가 아닌 진실에 의해서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루머가 아주 흉악한 게 하나 있었죠. 이 모데나 화이자 백신이 지금 mRNA 백신이 아주 일부 사람들한테 급성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숨이 막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알러지 반응을 심하게 일으켰던 케이스가 있는데 그걸 둘러싸고 루머가 어떻게 퍼졌냐면은 알러지 반응 일으켰다는 사람 회복됐다는 거 거짓말이야. 그 사람은 죽었고 대역을 내세워서 회복됐다라고 해서 지금 떠들고 있는 거야. 뭐 이런 루머가 퍼졌단 말이에요. 그런 거 내서면 안 된다는 거죠, 루머를. 그래서 반대하면 안 된다. 회의로는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 과학적으로 다뤄야 된다. 이 과학적인 의심, 과학적 회의는 중요한 거죠. 일단 과학적 회의를 저는 두 차원에서 좀 구별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부작용이고요. 다른 부작용이 둘. 그리고 그다음에 효과성. 논의의 대상은 중국, 러시아젠 제외고요. 모데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정도를 논의의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부작용은 우리가 뭐 피로, 구토, 발열, 몸살 이런 이미 알려져 있는 백신을 맞으면은 항상 이런 문제가 있죠. 인플루엔자 백신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이 노출된 적이 없는 새로운 항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싸움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몸이 일종의 염증을 일으킨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피로, 구토, 발열, 몸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백신 맞고 나면 술 조심하시고 좀 일찍 들어가서 빨리 쉬시고 이런 거 많이 주의사항 듣잖아요. 이 부작용이 15% 안팎돼요. 근데 이 중에서 가끔 심각한 피로, 구토, 발열, 몸살이 있어요. 근데 이 경우가 이게 참 애매해요. 이 경우가 이미 감염 상태에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한 200만 명 이상 맞았을 거예요. 그럼 확률적으로 200만 명 중에 이미 감염 상태에서 맞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2만 명은 될 거다 혹은 2천 명은 될 거다 이런 거예요. 이미 감염돼 있어서 백신 안 맞더라도 증상이 어느 정도 안 맞았더라도 증상이 나타날 사람이에요. 이게 막 몸살 오고 기침하고 막 발열하고
근데 그 상태에서 그 문턱에 있는 사람한테 백신을 놔버리니까 이게 확 진행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아무튼 간에 이런 그 일반적 부작용이 한 15% 안팎인데 이건 이미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됐던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러지가 확 올라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 알러지의 원인이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라고 지금 추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아마 용제일 거예요. 희석제에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영하 수십 도에서 이게 보관이 돼야 되니까 얼지 말라고 뭐 이런 용도도 있을 거고 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의료 약품에서 용제로 많이 쓰이는 걸로 압니다. 폴리에틸렌 글리콜. 그런데 이것도 알려져 있는 사안이에요. 이 까닭에 화이저나 모데나가 항상 이 백신을 병원 안에서 접종을 하게 하고 접종한 다음에 바로 집에 가지 못 가게 하고 두세 시간을 병원 안에서 대기를 시켜놔요. 그러면 갑자기 확 숨이 넘어가는 알러지가 올라왔을 때 바로 알러지 주사제 딱 놔버리면 바로 깔아앉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2차 접종을 권하지 않습니다. 1차 때 그거 나타난 사람들은.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엔 부작용이 그렇게 뭐 아주 심각하다고는 저는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부작용은 이게 정상작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모든 백신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면역 체계가 경험해 보지 못한 항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싸우는 과정의 증상들이라고 이게. 그다음에 이제 부작용 두 번째 종류의 부작용은 뭐냐면 우리 몸의 RNA, DNA를 바꾸는 것 아닌가. 이거 아닙니다. 우리 몸에 mRNA, 그러니까 RNA가 종류가 여러 개인데 mRNA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 mRNA를 집어넣으면 그 단백질을 형성할 때 일회용으로 한 번 쓰이고 없어져요. 이건 당연히 우리 몸에 흔적 안 남고요. DNA도 마찬가지입니다. DNA도 이게 우리 몸에서 오래 못 가는 DNA예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이 mRNA, DNA를 집어넣어서 뭐 우리 몸의 유전자 체계가 바뀐다. 이거는 과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연변이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심각한 얘기인데 이건 저도 100% 말씀 못 드려요. 근데 그 첨단 백신이 타겟팅하는 건 전부 다 바이러스 전체가 아니라 그 바이러스의 특정 분비물, 즉 그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달라붙기 위해서 사용하는 본드로서 사용하는 그 S 단백질을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돌연변이가 일어났더라도 우리 몸에 달라붙는 방식의 S 단백질이라면 여전히 그 돌연변이에는 이 백신이 작용한다는 소리예요. 이 백신에서 형성된 면역 체계가. 그럼 이제 다음번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S 단백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종류의 본드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냐?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까지 돌연변이는 모두 S 단백질을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S 단백질을 사용하지 않는 돌연변이는 없을 듯. 이게 왜 그러냐면 S 단백질이 워낙 강력한 결합 본드예요. 이게 만약에 S 단백질과 같은 결합 본드를 안 썼으면 이 병이 이렇게 인간한테 잘 달라붙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S 단백질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S 단백질을 포기하지를 못한다고요. 돌연변이를 일으켜도. 그걸 이제 그 CDC에 바로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뉴욕 타임스 취재 기자가 CDC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뉴욕 타임스는 믿을 수 없는 신문이지만 따옴표 안에 있는 인용 문구는 믿을만 합니다. 따옴표 안에 있는 것만 번역해 봤습니다. 여러 돌연변이 중 면역력을 우회 돌파해서 재감염시키는 돌연변이가 가장 심각한 경우이다. 많은 사람에게 백신을 놓아 면역력을 형성시키면 이 면역을 우회 돌파하는 돌연변이를 생성시키려는 자연의 힘이 그만큼 더 커진다. 우회 돌파 돌연변이를 등장시키려는 자연의 힘이다. 현재까지는 이 같은 우회 돌파 돌연변이가 나왔다는 증거가 없다. 또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 같은 돌연변이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본성, 초강력 본드 S 단백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섭다는 본성 그 자체를 위반하는 돌연변이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S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거를 포기한 돌연변이는 못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백신에 대해서 거의 99% 낙관합니다. 99% 낙관하고요. 특히 그 세계적 제약사가 자기 회사의 명운을 걸고 만든 거 이거에 대해서는 낙관합니다. 그렇게 엉터리로 만드는 데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파이자, 모데나,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가 꽤 믿어도 된다. 또 사노피, 노바백스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 봄쯤 나올 텐데 꽤 믿어도 된다. 그리고 이게 전부 이 첨단 공학 방식은 달라요. 이 화이자 모더나는 그 mRNA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과 얀센이라고도 하죠. 존슨앤존슨은 트로이목마 DNA 방식이고요. 그다음 사노피는 제가 헷갈리지만 아무튼 노바백스는 S 단백질 인공 배양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부 첨단 생명공학 방식들인데 이게 여기 이런 것들이 가지고 오는 그 S 단백질에 관한 S 단백질을 항원으로 삼은 면역력 방식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걸 많이 일으키더라도 그 돌연변을 많이 일으키더라도 대개 면역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이 드린 거죠. 뭐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이게 중국 코로나 때문에 친중파가 힘을 잡은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입니다. 코로나 독재가 힘을 잡은 거예요. 친중 코로나 독재가 아이러니입니다. 중국 코로나 때문에 친중파의 거두 바이든이 지금 저렇게 설치게 된 거고 중국 코로나 때문에 트럼프가 침몰 위기에 처해진 거고 중국 코로나 때문에 친중 그 세력의 거두 친중 글로벌리즘의 좌파 세력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 쥐락펴락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인데 그건 거꾸로 말하면 뭐냐. 이 바이러스가 이 중국 코로나가 고삐가 잡히면 미국에서는 이제 3, 4월이면 고삐 잡힐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뭐 몇 개월 더 걸리겠죠. 이 고삐가 잡히면은 이 지금 친중 글로벌리즘의 이 특세도 기울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만큼 정치적으로 용감해지고 정치적으로 민감해지고 또 정치적으로 적극화되기 때문에 이 친중 글로벌리즘 대 가치지향 애국주의의 이 거대 투쟁에서 사람들이 거기 그 전선으로 다 튀어나오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보면 알죠. 문팔육 그 집단 보면 바이러스 백신을 서둘러서 들여오면 사람들이 면역력 생겨갖고 백신 맞은 다음에 다 튀어나와가지고 끌어내려고 덤빌 거고 바이러스 백신을 안 놓으면 쟤는 코로나 독재 욕심내다가 백신 참사를 일으킨 흉악한 집단일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통수죠. 이렇게 가도 골로 가는 거고 저렇게 가도 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백신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앞으로 코로나가 극복될 때까지 약 8에서 12개월 동안 뭘 할 거냐. 지금 뭐 일단 사람들은 못 모이고 또 사람들이 모일 기력조차도 없잖아요. 너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너무 우울하고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거든요. 이런 때일수록 적극적이고 좀 관점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네트워킹 돼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사랑방 모임을 해야 돼요. 뭐 4명, 뭐 5명, 뭐 몇 명 이렇게. 서울은 이제 커피숍 제과점 같은 게 못하니까 수도권은 주로 이제 거기서 모여야겠죠. 뭐 식당에서라도 한 4명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같으면
그 커피숍 이런 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한 4명, 또 저쪽 건너편 테이블에서 뭐 또 한 4명, 뭐 이렇게 해서 그 작은, 그러니까 최대한 방역 지침에 대해서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그 모여야 되는데, 이 최대한 모이는 요 사람들이 좀 알짜배기들이 모여야 돼요. 생각도 좀 할 줄 알고, 사력 있고 활동력도 좀 있고 이런 분들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알짜배기 중심으로 소규모의 소집단이 형성돼야 돼, 소그룹이 형성돼야 되고, 이 소그룹들이 무수히 형성돼 나가는, 온라인으로도 연락이 되고, 이 과정이 앞으로 8에서 12개월 동안 돼야 됩니다. 또 그렇게 모이다가 보면, 야, 이번에 그 전철역 가서 뭐 1번 출구, 2번 출구, 3번 출구, 4번 출구에 각각 한 명씩 이거 하고 끝나고 나서는 뭐 저기 문재인 백신 참사 규탄한다, 뭐 이거 하고 끝나고 나서는 같이 무슨 설렁탕 한 그릇 먹고 헤어지지, 이런 그 서로 이렇게 조율된 연결된 1인 시위. 그러니까 소규모 정예화돼야 돼요. 정예화된 소규모 집단이 많아져야 돼요. 지금은. 이때 정예화됐다는 건 뭐냐면 사상과 관점과 신념과 행태가 고급화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쟤들 못 이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2005만 프로젝트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상, 관점, 신념, 시간 여유, 건강, 적극적 활동성을 갖춘 전국 2,000명. 지역 활동가죠. 이와 함께하는 전국 5만 명. 그러면 각 선거구마다 200명, 300명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 되면은 저희가 이 판을 이끌어요, 이게. 그냥 이끕니다. 그냥 이끕니다. 이거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요 앞으로 8에서 12개월 동안. 근데 이걸 우리가, 이게 어떤 규모냐? 이게 바로 전교조 규모입니다. 전교조를 보면 사상, 관점, 신념, 시간 여유, 건강, 적극 활동성 가진 자들, 간부급에 해당하는 자들, 좋은 간부급에 해당하는 자들이 2,000명쯤 될 거예요. 분회장이라 그래서 이런 게 아닙니다. 어느 학교, 뭐 중학교 분회장이어서 그 간부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분회장 중엔 좀 급이 안 되는, 그러니까 쟤들 관점에서 급이 안 되는 자들 수두룩 하고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좀 무시무시한 성향을 가진, 그러면서 사람 온화하고 예의 바르고 세련돼 있고 자기 앞가림 하고 있고, 그러나 이 안에는 악마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그런 자들 몇 명쯤 되겠냐? 한 2,000명 될 거예요, 전국에. 그래서 전교조 그 주위에 몇 명쯤 모여있냐? 5만쯤 모여있고, 그 부풀면 10만 이렇게 가고, 좀 쭈그러지면 3, 4만 내려오고요. 그런 조직의 전교조가. 그 정도는 돼야 우리도. 근데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전교조의 힘보에 10배, 20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교조는 노조잖아요. 특정 직업군의 노조라서 바깥에 대한 힘이 약해요.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로 보이면 한 명 한 명이 다 먹고 사는 거 다르고, 다 학력 다르고, 다 전문 분야 다르고, 전부 다 달라요. 고향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순수하게 노동조합이라는 이해관계 없이 순수하게 모인 거여서 저희가 모일 수만 있으면 무지하게 강력합니다. 지금 모여있는 분들이 저희가 한 작게 잡으면 한 2,000명, 많이 잡으면 한 5,000명 되거든요. 여기서 한 10배 정도 더 강화되면 되는 거예요. 10배, 15배. 저는 올해 이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너무 힘 빠지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좀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모이는 방법은 뭐냐면, 이 문재인의 백신 참사를 규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연락망을 짜서 애국전선을 준비하지 않으면 저들의 독재는 천년만년 이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서명으로 뭉쳐서 애국전선을 준비하자. 이겁니다. 서명 사이트는 www.lisol.kr/s1입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